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전에 대해서는 뭐 이미 뭐 저보다도 우리 시청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정보를 갖고 계시고, 아무래도 좀 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도 좀 많은 정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흔하게 얘기하는 아무래도 좀 이 그쵸, 예, 정부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를 좀 또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지난해에 상당히 좀 적자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1조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영업적인 적자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기요금이죠. 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도 아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정치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죠. 네, 이번에 또 총선에 대한 또 영향도 조금 있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호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호재와 악재 동시에 있다라고 하면 과연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악재 호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잘 그걸 가지고서는 매매를 안 합니다. 대부분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전 반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급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은 전 찾아서 일부러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 어느 게 좋은 거고 어느 게 나쁜 거다, 이 한전에 대한 이 중간에 한전이라는 기업이 있을 때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실 때는 또 분명히 좀 생각이 좀 다르실 거예요. 이게 우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호재성이 우선이 될 수 있어서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아니면 악재가 더 우선이 돼서 급락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이걸 다 떠나서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제가 대형주라든지 특히 이 코스피 종목을 말씀드릴 때 물론 코스닥도 더 증시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 종목들을 제가 분석할 때 단순히 호재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증시 자체가 올릴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부분은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가, 한전의 주가,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한전에 큰 득이 되는지, 아니면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안 좋은 악재들 속에서 이게 얼마까지 뭐 밀릴 수, 이거는 저는 그러한 부분 가지고서는 예상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현재 위치를 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체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 기간 쪽에서 엄청나게 최근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간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한 7거래 그 정도 되죠. 지금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뭐죠? 하락을 하고 그 하락에 있어서 어떻게 저항이 생기고 돌파가 나오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들어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딱 이 자리에서 어떻게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는 시점, 유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분석을 해드렸죠.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나서
많이 빠질 수 있는 위치이다. 이 저점이 깨지면 급락이다. 라는 것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위치에 맞춰서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습으로 보면 당연히 한전은 악재를 떠나서 호재를 떠나서 상방향으로 올려주고 있다. 또한 지금 이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에 대한 지수와 패턴과 비슷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재와 악재를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지수에 따라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수 올라가는 그 상방에 맞춰서 따라 올라갈 수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수가 밀리는 상황에서 과연 한전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문제는 없죠. 지금 위치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예, 정말로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자리가 어떻게 깨지면 안 좋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좋은 자리를 다시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밀리면요. 좋은 자리를 밀렸다가 다시 좋은 자리를 만들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큰 그림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월봉과 자, 주봉에서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보면은 일단은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자리에 돌파가 나온 상태고요. 그러니까 저항을 뚫었다는 내용이고요. 자,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보면 장대 음봉에서 어떻게 모양이 좀 작은 캔들이 작게끔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하방에 비해서 일단 상승은 적은 거예요. 자, 다시 하락에 비해서는 상승하는 힘이 적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제 아무리 터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터진다, 이렇게 터진다 그래서 이게 강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거래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거래량이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거래량도 뺄 때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터진 겁니다. 이거 적게 터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터져지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을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지금 상태에서 이러한 자리를 돌파가 나온다. 지금 딱 저항 자리거든요. 이러한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 어디? 당연히 이런 자리죠.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여기가 최고점에 대한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가 완전히 저항이에요. 지금 딱 이 자리가. 그럼 여기를 돌파한다. 지수가 올라가면서 뭐 따라 올라간다. 아니면 지수가 밀려도 한전은 호재다. 한전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돌파가 나오죠. 그럼 여기가 큰 덩어리야. 저항이. 그리고 나서 여기가 돌파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자리는 그냥 올라가겠죠. 한전이 지금 이게 여기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돌파하면 어디? 돌파 안착하면 여기를 봐야 되는 거고, 여기를 돌파 안착하면 여기를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거 바로 간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간다라고 하면 갈까요, 과연? 아니죠. 기업하고 주식하고는 다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주식이고 기업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기다리실 거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간별로 끊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여기를 매수해서 본전이나 수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제 의견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보실 수밖에 없죠. 왜?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입니다. 반대로 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런 분들도 어떻게 매도를 쏟아붓게끔 만들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냐? 여기던 이 누군가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빨리 수익 실현 또는 현금화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 부분, 누가 더 빨리 눈치 있게 결정을 내려서 하락한다,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한 발 빨리 대응하는 사람들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만약에 빠지는 척하다 올린다 라고 하면 빨리 대응을 한 사람이 억울하고 손실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매수도 분할이지만 매도도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구간별로, 자, 나는 3번, 4번, 5번 나눠서 매도하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이 어떻게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던져야 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기준을 어디 지수를 보는 게 좋다. 지금 이 지수 상태에 있어서 지수도 지금 저항 자리이다. 또는 이 저항이 돌파되면 급등 자리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상당히 어려운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봉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6만 원이었던 이 종목이 15,000원, 2만 원인데 이거 못 가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주식이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주가가 지금 여기, 자, 여기, 자, 올라가면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홀딩을 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과연 시장이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주가를 올렸을 때의 이 당시에 대한 무엇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음, 예,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도에 대한 그러한 부분 또 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가는지 과연 실적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그 상황 그런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시장도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이 자리예요. 주춤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 당연히 이렇게 상승.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 이번에 총선이 끝났을 때에 이게 좀 어떤 모습일까 아마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따로 이 주식에 대한 주가를 따로 그냥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더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가 좋은 위치가 깨지면 안 좋은 악재 차트가 나온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